자료는 다운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P 수학에서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차재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예비고 2 설명회를 이제 좀 진행을 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예비고 2 학부모님들이 제일 좀 걱정이신 부분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이제 개편된 첫 해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명확한 자료가 나온 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학년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그거를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를 제가 약간 해석해 드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수업처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집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은 한번 읽어 보시면은 다르게 입학처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막 찾을 필요 없게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렇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작을 했죠.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이나 이런 부분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제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입시 제도가 좀 많이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굵직한 변화들 쭉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 시작되고 5등급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8학년도 시작하는 거, 이제 수능 전화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이제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면 대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실기 전형, 이제 정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좀 변화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짚어드리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이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성적은 석차 등급과 성취도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도라 하면 이제 A, B, C, D, E 5가지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고, 절대 평가로 해서 90점이 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1학년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표준 편차가 대학교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제가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교과 역량이라는 거는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교과 성적과 생기부 요 2가지를 이제 반영을 해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석차 등급,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 특히나 이제 세특이 많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대학교에서 반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은 인성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했고 학교 생활 잘했는지 요 정도기 때문에, 사실 비교과 활동이라는 게 크게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이나 이제 학생의 어떤 세특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반영이 된다는 걸 봐주시면 되고, 논술도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논술도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수능 중요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아실 테니까 간략하게 넘어가면, 이제 5등급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1학년 친구들 다 5등급제로 지금 내신평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요거만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어머님들이. 여기 2개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절대평가인데 2015 개정에는 없었어요. 근데 2022 개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성취도별 비율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개별 학생의 성취도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A가 35.2%다 라는 게 이제 대학교에 제공이 돼요. 그러면 그 말은 이 학생이 다닌 학교에서 원점수 90점이 넘은 친구들이 전체의 35%에 해당된다는 게
예전 교육과정에는 제공이 안 됐는데 지금부터는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는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표준 편차가 폐지가 되고 석차 등급의 기재 기준 인원수가 축소가 되는데, 아마 이제 2학년 자제분들, 예비고이 자제분들 두신 학부모님들은 지금 제일 고민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제일 고민되시죠? 제가 맞춰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내신 성적. 네. 과연 5등급제 기준에서 어느 정도 대학 가려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이거랑,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선택 과목 시작되죠. 네. 근데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가 됐잖아요, 전부 다. 근데 6명 이상이면 상대평가입니다. 한 과목당.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뭐 기하를 선택한 인원이 8명이다. 그럼 8명 가지고 5등급제 하는 거예요. 네. 5등급제. 근데 2015에서는 몇 명이었냐면 14명이었어요. 그래서 15명부터가 이제 상대평가가 되고 15명 이하가 신청을 14명 이하가 신청을 하면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등급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인원이 확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선택 잘못했다가 6명짜리 과목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5등급제 기준으로 하면 한 명이 A, B, C, D 이렇게 1, 2, 3, 4, 5등급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돼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어떤 걸 반영하냐?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4가지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4가지. 이게 대학교에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만큼 이제 생기부에 기재가 돼 있을 텐데 그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4가지만 딱 들어갑니다.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게 공공 데이터로 이제 반영이 돼서 들어갈 거고요. 뭐 요런 얘기들은 이제 정말 일반적인 얘기니까 뭐 학업 역량 평가할 거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 평가할 거다, 요런 건데 제가 포인트들만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학업 역량에서 보시면은 학업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 그 다음에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학업 역량은 내신 성적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다음에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 정도, 그 다음에 고교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이거는 뭐냐면 이수 과목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공학 계열을 지원하고 싶다. 그럼 공학 계열을 지원하려면 반드시 우리 대학에 오려면 뭐 미적분 2라든가 기하라든가 아니면 물화생지 중에 뭐 물리 화학 정도는 무조건 듣고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내신 성적 볼 거고 이수 과목 체크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되는 2027 전형,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이죠. 예비 고3 친구들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뭐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자기개발 역량. 요 자기개발 역량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학종에서 메인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 근데 좀 차이를 봐주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학업 역량이 40%고 자기개발이 40%, 여기는 학업 역량이 50%, 자기개발이 30%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밑에 거는 내신 성적 조금 더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진로 선택이나 이런 것들 보겠다는 얘기여서 요것도 제가 이따가 사례를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어머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거나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노란색을 보시면 노란색이 수능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범위를 보시면은 고1, 고2 때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색 음영, 이렇게 회색 음영이 되어 있는 것들은 상대평가가 아닌 과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흰 부분 있죠? 흰 부분은 전부 다 상대평가로 평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6명 이상 선택을 했으면 무조건 상대평가 기재돼서 1, 2, 3, 4, 5등급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인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통합형, 융합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응시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없이 다 일관된 시험으로 시험을 볼 거고요. 수능은 마찬가지로 이제 9등급제, 현재랑 변화가 없이 9등급제가 유지가 되고 대신에 이제 이공계열 핵심 과목, 뭐 미적이라든가 기하라든가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물화생지 이런 것들은 수능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관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석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내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수업에 대한 충실도나 성실성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지표고 수능은 학생의 사고력과 진짜 실력을 증명하는 지표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어머님들이 요거를 좀 알아주셔야 돼요. 요거 부분. 요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학생부를 기재하는데 챗GPT 아시죠? 네, 챗GPT 씁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 써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기재를 하다 보면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A 학생, B 학생이 서로 같은 활동을 했는데 서로 그 활동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생기부에 그냥 밋밋하게 기재가 되는 거죠. 네,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AI를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의 학종을 목표하는 학생들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학생부 관리를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심지어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래서 차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컨설팅만 가지고 그냥 기재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밋밋하고 정말 특색 없는 생기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1학년 1학기하고 1학년 2학기 하는데 어머님들이 나이스 들어가셔서 생기부 한 번쯤은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네,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따가 이제 대학 입시 전형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학생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진로에 대한 열정이 반드시 생기부에는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학종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 내용 나열, 단순 활동 나열 이 정도로만 가지고는 절대로 상위권 대학의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례는 저희 학원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작년에 이제 진학시킨 친구인데 서울대 정치외교 학부를 진학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국제고 졸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본인의 생기부를 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한 20분 동안 설명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설명회 이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오셨던 분들은 한번 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거 보시면은 학생부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주체적인 거를 본인이 갖고 가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할 건데 어머님들 혹시 첫째이신 분? 지금 현재 자제분이 첫째, 거의 대부분 첫째시네요. 대기업 입사하면 보통 이렇게 시험을 보죠. 뭐 삼성, 하이닉스, 현대 이런 데들 보면 학점 4.5점 만점에 4.5면 합격하나요? 그런가요? 아니죠. 저는 학점이 안 좋아서 잘 모르는데 4.5 만점이라고 해서 삼성에서 너 학점 4.5 만점 합격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대입을 해보면 내신 1.0이면 무조건 합격하나요? 아니요. 대학교는 모든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SAT 1등이면 합격하나요? 수능 만점이면 합격하나요?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그래도 수능 100%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만점이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이제 수능도 봤었지만 그리고 대외활동 토익 만점 학생회장 경력 있고 이러면은 합격하나요?
이게 이제 풍부한 생기부라든가 세특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경력이라든가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동아리 활동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대학교에. 독서 활동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오로지 세특. 얘만 이제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8 대입은 다 잘해야 돼요. 하나만 잘하면 안 돼요. 이게 흔히 정시 파이터 들어보셨죠? 정시 파이터가 뭐냐? 내신이 4등급, 5등급이에요. 그러면 내신으로 갈 대학이 없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요 근처에 있는 대학도 못 가죠. 안양 권내에 있는 대학도 못 들어가죠. 그러면 정시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일찌감치 이제 정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공부해가지고 수능으로 좋은 결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수능이 안 나오면은 바로 그냥 재수테크로 가는 이런 극단적인. 근데 그게 이제 안 먹힐 거예요. 점점 그 문이 좁아질 겁니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좁아질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고2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과목 선택 때문에. 혹시 선택 다 마치신, 거의 다 마치셨을 텐데 다 마치신 분들 계시죠? 네. 아예 불변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의 좀 디스를 하면 서울대랑 경희대랑 건대 정도만 지금 2028 입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원래 교육부상에서 규정해서 대학교에서 입학 전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시 요강이 아니라 입학 전형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언제 발표하냐면 고2 4월까지 발표하면 돼요. 입학 전 1년 10개월 전까지. 그러면 사실은 내년 4월에 발표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서울대랑 경희대랑 건대가 이례적으로 일찍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미 고2 애들은 선택을 다 했어요. 근데 고2 4월에 나와요. 이미 그 친구들은 그 과목을 내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연대라든가 고대라든가 발표 안 한 학교들이 좀 더 일찍 발표해야 되지 않았나. 서울대나 다른 학교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1학년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선택한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과 갈 거야? 기하해. 미적투 해야지. 그 다음에 뭐 과학 할 거야? 물화생지 중에 해야지. 뭐 과학 중점이야? 선택지가 없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백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이게 변수예요. 자, 지금 300명짜리 학교라고 해볼게요. 고1 때는 전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면 300명짜리 학교라고 쳤을 때 모든 과목의 1등급은 30등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소프트웨어 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 학과를 봤을 때 이따가 경희대 거 표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지능 수학 하면은 가점 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수학이 2학년 2학기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신을 봐요. 선택을 했어요. 개설이 됐어요. 근데 그 과목이 12명 들어요. 이러면 1등급이 2~3명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마 조금 입시 관심 있으신 분, 어머님, 아버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 1.67등급이어야 인서울이다. 그 배치표 나온 게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진학협회에서 나온 배치표가 있는데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해가지고 바꿔서 환산을 한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1.67등급까지가 현재 5등급제에서는 인서울 가능권이다 라고 한 건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1학년 1학기만 반영을 한 거예요. 한 학기분만. 그러면 2학년이 되죠.
선택 과목이 세분화가 되죠. 3학년 1학기가 되죠. 그리고 어머님들 꼭 아셔야 되는 거 또 하나가 정시에 내신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이제? 들어가죠. 정시 몇 학년 몇 학기까지 들어가죠? 3학년 2학기까지 갑니다. 수시는 3학년 1학기인데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요. 그럼 3학년 2학기까지 해야 돼요. 최상위권 목표 한다면. 거기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들 예측인데 지금 현재는 1학년 1학기 결과만 놓고 나면 뭐 1등급 전 과목 1등급이 뭐 엄청 의대 정원을 넘는다 뭐 해가지고 5등급제 뭐 변별력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장 2학년 1학기만 지나도 전 과목 1등급이 지금 현재 인원의 3분의 1로 줄 거예요. 과목이 세분화가 되니까. 삐끗하면은 사라져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시험을 잘못 내잖아요. 그러면 아예 1등급이 없어요. 네. 1학년 1학기 때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화성고가 그랬는데 화성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이 1등급이 없어요. 네. 100점자가 3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나는 100점인데 1등급이 없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 선택이라는 것 때문에 2학년 때가 진짜 중요한 본게임이 되는 건데 일단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좀 반영을 해라. 그래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 그 다음에 학종의 중요 요소가 될 거고 교과랑 정시에서 이수 과목으로 반영을 할 거다.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를 저희가 좀 각색을 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이 선택 과목 체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핵심은 결국 학생이 진로를 가지고 학종에서도 평가받고 교과로도 평가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너가 어느 과목을 듣고 왔는지를 우리는 평가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입의 핵심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뭐 공문으로 막 쭉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 선택하시고 이수하고 그 다음에 학업 관리 잘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요. 결국 고교학점제에서 핵심은 뭐냐? 학생들한테 자기주도적으로 해봐라 입니다. 네. 근데 어머님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과목 선택할 때 자기주도적이었나요? 네. 보통 어떻게 하죠? 그냥 인기 있는 과목 쫓아가죠. 이과 갈 거면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사고하고 하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아직까지 뭐 하고 싶은지가 정확히 잡히지가 않았는데 근데 대학교에선 그런 거를 평가를 일단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요새 유행이죠. 이거는 뭐냐면 대학교를 1학년 때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는 경영학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가서 1년을 생활해보고 이걸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왼쪽이 일반학과의 학종이고요. 오른쪽이 자유전공학부의 학종 평가 내용인데 어디를 좀 더 높게 보냐? 이 부분을 좀 더 높게 보죠. 이 부분을. 그러면 읽어볼까요?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 자유전공학부는 저런 거를 높게 평가를 한대요.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거는 이제 건대 자료고 시립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여기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뭐 통찰력, 해결 능력. 자, 자유전공학부는 어느 학교 출신들이 많이 갈까요? 특목자사가 유리합니다. 네. 특목자사가 유리합니다. 그걸 평가 요소에 넣은 거예요. 왜냐면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점 차이를 놓고 평가를 하겠다. 이게 자유전공학부의 어떻게 보면은
출신이죠. 고교 학점제가 출발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보시는데 요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수 과목 중요하게 평가할 거고요. 공통 선택 과목 성적이랑 배경까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 성적뿐만 아니라 얼마나 깊게 공부했는지 보고 추가적인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평가하겠다. 근데 서울대는 이렇게 뽑습니다. 많이 보셨죠?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균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 그 다음에 수능 위주전형, 뭐 기회균형이 있고요. 이렇게 뽑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2028학년도 입학전형 말고 그 예전 거를 보시면 지역균형 선발이랑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전형은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기는 교과전형이 없습니다. 서울대는.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100%로 뽑았습니다. 물론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교과 역량 평가라고 해서 새롭게 추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2028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지역균형은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성적에 면접을 30%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2배수를 뽑고요. 1단계 성적 50%와 면접을 50% 강조하죠. 네. 일반고 친구들 어디로 가야 되죠? 지역균형 가야죠. 특목자사 친구들 어디로 가죠? 전부 다 일반 전형으로 가요.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 자유형 사립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는 아예 지원 불가. 원래 안 썼거든요. 원래 안 썼는데 이제는 규정을 매겼어요. 너네 아예 쓸 생각도 하지만 안 돼. 그리고 뭘 했냐? 3명으로 늘렸습니다. 지역균형 몇 명이었죠? 2명이었습니다. 28학년도부터 몇 명이죠? 3명입니다. 한 학교에서. 그리고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됐죠? 없어졌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뭐냐면 지역균형에서는 내신 성적 좋고 성실하고 잘하는 일반고 학생들 뽑을 거야.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갖춘 친구들 뽑을 거야.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일반고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변별할 준비가 돼 있어. 입니다. 이거 말고는 발표한 게 없어요. 어떻게 평가하겠다, 면접을 뭘 볼 거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해놨어요. 연고대도 비슷하게 가겠죠. 상위권 대학은 비슷하게 갈 거니까. 그러면 자, 내가 적어도 스카이 서성한 이상의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도 중요한데 결국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 면접평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어머님들 혹시 서울대 면접 문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면접 진짜 어렵게 나올 거예요. 지금보다 더. 수능도 안 보잖아요. 자, 근데 더 쇼킹한 건 이거죠. 서울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수능을 3배수를 뽑는데요. 100%로.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 60점, 교과 역량 평가 40점. 근데 교과 역량 평가 들어보신 분? 처음 들으시나요? 그럼 교과 역량 평가가 뭘 평가하는지 아시는 분? 내신 성적.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야 정상입니다. 왜냐? 서울대가 교과 역량 평가 할 거예요 라고 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딱 한 줄 줬거든요. 뭐라고 줬냐? A뿔, A, B뿔, B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끝. 뭘 평가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내신 볼 거고 학생부 볼 거고 뭐 볼 거다.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입시 정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받아들이실 때 뭐 내신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뭐 얘기는 들으셨지만 핵심은 뭐냐면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은 잘 안 보셨을 텐데 수능으로 봐요. 근데 수능을 등급으로 본대요. 지금은 표준 점수 100분위 이런 걸로 보는데 등급으로 그냥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대는요. 서울대는 수능 싫어.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대로 평가할래. 이거예요.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이 발표의 뉘앙스가. 자, 그럼 반대를 볼게요. 요거는 이제 쭉 나와 있는 거고 경희대 가겠습니다. 경희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어머님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 특히 우리 친구들의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다, 현재. 근데 중상위권이고 적어도 서울권에 있는 좀 유명 대학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탐구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과 성취도 중 높은 것을 반영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석차가 3등급이에요. 근데 성취도가 A예요. 그러면 만점이에요. 네, 점수 높여라. 물론 탐구에서입니다. 근데요. 탐구교과의 진로 선택이죠. 대표적인 과목이 뭘까요? 혹시 과학 중점 지원하신 분? 학교가 과학 중점 내려주시고요. 이과 손 들어주실래요? 그냥 이과 쪽. 네. 문과. 네. 모르겠다. 우리 애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탐구교과의 진로 선택의 가장 대표적인 과목은 물화생지죠. 그럼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 네 가지 과학중점학교, 저희가 뭐 부은고랑 좀 가깝다 보니까 과학중점학교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거기서 좀 2학년 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네 과목 내신 다 챙겨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점수 잘 받아라 이거예요. 석차 등급보다. 뭐 경희대네.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 경희대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경희대가 이제 던진 공이 뭐냐면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대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 표는 다 보셨을 겁니다. 뭐 설명회 다니셨던 분이나 아니면 처음 보셨으면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경희대가 저렇게 딱 픽스를 해놨어요. 우리 학교에 이과를 오려면 이런 과목들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무조건이라는 말이 무서운 건데 핵심 과목은 이수를 안 하면 감점이에요. 깎여요, 점수가. 근데 반대로 권장 과목은 이거 들으면 플러스 점수 줄게요. 좋아요. 그러면 이 감점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과를 갈 건데 미적분투나 기하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깎인다는 거예요. 점수가.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경희대랑 같이 공동 연구한 학교들도 비슷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대, 성대, 뭐 중앙대, 시립대 이런 쪽도 다 비슷하게 이제 나올 거예요. 내년 4월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결론은 수학을 이과를 갈 거면 미적분투나 기하가 거의 필수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시는 경희대는 이제 정시까지 발표를 했는데 경희대식과 서울대식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학생부 반영 방법 보시면 석차 등급과 성취도 중 높은 것을 반영하고 정시는 중요합니다.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됩니다. 근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되는데 제일 잘 본 거 18개만 반영한대요. 그러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을 아예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두 개를 보기 때문에. 이게 등급만 보면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성취도까지 보면 올려치기 하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A 받은 거 있으면 그 A 받은 거를 쫙 반영해가지고 제일 높은 걸로 하겠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수능 90%, 학생부 10%밖에 안 들어가요. 정시에서는. 그러면 경희대와 서울대를 비교하시면 돼요. 이게 큰 두 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식 2028 대입 전형은 수능 실험.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알아서 변별해서 평가할게. 이게 서울대식. 그리고 경희대는 뭐냐? 경희대는 지금이랑 똑같이 뽑을 거야. 근데 그래도 내신이랑 이수 과목 좀 챙길래?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상위권 대학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이제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두 축을 잡으시면 되고, 서울대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논술을 말씀드릴게요. 논술 말씀드리고, 요거는 건대 자료인데요. 건대에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논술을 통합형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논술이 어떻게 뽑죠? 지금 한창 논술 시즌인데, 문과는 인문 논술, 이과는 수리 논술. 근데 2028학년도부터는 통합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어, 통합사회, 한문화 플러스 수학, 세문화. 이과든 문과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 과학을 정말 잘하는 신성고 친구라고 해볼게요. 근데 국어, 영어는 싫어해요. 논술 쓸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는 학교 가면 인문 논술도 봐야 돼요. 수학, 과학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범위는 어디까지냐? 범위는 이제 대수, 미적원, 확통까지다 해가지고 수능까지인데, 요런 변화가 이제 있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수능이 통합형 됐으니까 논술도 통합형으로 보겠다, 이런 기조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건대가 이런 변화를 꾀했고, 앞으로 이제 남은 대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논술 평가까지 할 건지 이제 그 부분을 관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선택 과목이 내신이 시작이 되고요. 인원수 변화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신이랑 수능 모두 다 챙기셔야 되고, 학생부 관련해서는 어머님들이 학생들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진로가 좀 구체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공대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럼 공대에서 뭐 할래? 어떤 거 하고 싶니? 어떤 거 좀 더 배울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주도적으로 해주는 게 우리 친구들 보는 2028 입시에서는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기부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왼쪽 게 2015 개정 생기부고요. 오른쪽 게 지금 친구들 생기부입니다. 고1 친구들. 이제 아마 1학기 때 요거를 받아보셨을 텐데,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얘랑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요. 비교해 보시면 돼요. 왼쪽 거는 그냥 수학하고 조그만, 글씨가 조그만데 원점수 몇 점 받았고 과목 평균 몇 점이고 성취도 뭐고 그냥 석차 등급 뭐다, 요 정도만 나와 있으면, 오른쪽 거 요거 보시면 여기는 얘가 98.1점인데 어떤 거에서 점수가 나왔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수행평가를 60점 만점을 받았고 지필평가는 38.14점을 받았어요. 이런 것까지가 다 대학교에 제공이 될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표준 편차가 없어진 걸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표준 편차가 없어진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외고 같은 경우는 A등급 받는 친구들이 거의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왜냐? 수행평가가 80%거든요. 그러면 지필평가가 50점 나오면 90점 성취도 A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과연 수학을 잘할까 못할까를 평가하고 싶어요. 대학교에서는. 이거 보면 되죠. 이게 다 써져 있습니다. 수행평가 80점 만점 받았네. 근데 지필평가가 50점이네. 90점. 턱걸이 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들도 어쨌든 간에 좋은 학생들을 뽑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5등급제 됐다고 해서 변별력 사라졌다, 5등급제 됐다고 해서 최상위권 경쟁력 치열해졌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편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친구들 학생부라든가 이런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2009년생이죠. 2009년생. 네, 인구수가 이렇고요. 대학별 정원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대학별 누적 등수입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 5등급제 기준으로 어머님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자료 이겁니다. 1등급 받은 애가 전체 6,92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네, 조사한 걸로 하면. 그래서 누적 비율이 얼마냐면 1.63이에요. 그러면 왼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평균 등급 1.0, 즉 올 1등급은 9등급제 기준으로 1.4까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택 과목 체제가 되면 더 세분화돼서 전체 1등급 인원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예상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들이 이런 겁니다. 건동홍 이수 요 정도 가려면 1.6등급에서 1.8등급 정도까지 돼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서울 정도를 갈 수 있다. 네, 요거를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5등급 체제에서는 현재 주요 대학 커트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어머님들 느끼시기 편하게 바꿔드리면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1.0, 1.2, 1.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반으로 환산하면 그 자료가 빠졌네요. 반으로 환산하면 반에서 그냥 한 0.1등 정도 해야 돼요. 네, 30명 기준으로. 네, 그 자료가 빠졌네. 0.1등급, 0.1등, 여기 0.3등. 네. 이거 인원수 저희가 환산해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현재는 어디까지나 현재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 그 자료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건데 아까 그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시죠? 네, 그 QR이랑 똑같은데요. 거기 보시면은 하나만 있던 게 아니었죠. 네, 거기 보시면 엑셀 파일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 엑셀 파일이 뭐냐면 2026학년도 수시 관련한 자료인데 최근 3개년 수시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학교 쳐보시면 됩니다. 물론 9등급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뭐 어느 대학교에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데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나와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엑셀 파일 눌러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바꿀 수 있는 건데 이런 상황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때 정말 중요해요, 어머님들. 2학년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1학년 친구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딱 입학을 했어요. 5등급제 됐으니까 뭐 당연히 5, 1등급 받을 거야, 점수 잘 나올 거야 이래가지고 했는데 2등급이나 혹여나 3등급 초반 나오면은 막 잠을 못 이루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지금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민감도라고 할까요? 이 2등급이랑 3등급 떴을 때의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아졌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확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1학년 친구들이 예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는 친구들, 저희 학원에 다니는 이제 좀 성과가 잘 나온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올 100을 받았죠. 네, 1학 수학에서 그냥 100입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서 이제 학기 말 성적도 100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뭐였냐면 이 친구는 외대부고를 진학을 하려다가 일반고로 튼 케이스입니다. 네, 외대부고를 진학하려다가. 그럼 이 친구의 장점은 뭐냐? 이 친구의 장점 성실하고요. 네, 그 다음에 완전 100% 스마트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꼼꼼해요. 그래서 전 과목이 거의 100점에 가깝습니다. 서울대 직윤 갈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는 뭐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양이고 1학년 지금 재원 중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말 끌어올린 케이스입니다. 1학기 때가 75점이었고요. 근데 요번에 100점이 됐죠. 노력형입니다. 노력형.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이제 전교 1등하고 이제 수학을 이제 1학기 중간 때 단독 전교 1등을 하고 거의 전교권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반대입니다. 이 친구는 천재형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예비고1 때부터 가르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지만 이 친구는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전교 1등 하는 경우. 반대로 지금 현재 고2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는 노력형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이제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1학년 때까지 지금까지 겪어왔던 시행착오가 혹시 있다면 어디가 문제였고 어느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는지 모든 과목 통틀어서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한 교과 성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번째가 교우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본인의 동기부여. 그냥 넋놓고 사는 고1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잔소리. 그만해.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이 시즌 때 고2 대상으로 설명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점점 깊어져요. 근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잘하면 돼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뭐 저희를 만나서 이렇게 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를 깨우쳤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관리를 해주면 돼요. 그게 학원이 할 역할이니까. 근데 그거 파악 못하고 그냥 우리는 커리큘럼 이거니까 우리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러면 그건 수능이죠. 학교 내신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상위권은 상위권을 유지해야 되고 중하위권은 상위권이 돼야 되고 중상위권은 더 상위권이 돼야 되고 분명히 욕구들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드린 게 정말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원한다. 그러시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저희 담당하시는 지금 가르치고 사례로 보여드린 저 친구들 담임이신 선생님들이 직접 그냥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드립니다. 이거 예비 고1 친구들한테도 했고요. 예비 고2 친구들한테도 저희가 오픈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비 고2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우리 친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머님들은 막연하게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아이가 생각하는 거랑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줄 만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어디 끌고 간다? 이러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저희가 어머님들이랑 학생들 모시고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딱 요겁니다. 이건 저희 학원의 모토인데 매일, 매주, 매월 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는 상위권도, 중위권도, 하위권도.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내용은 다르죠. 컨텐츠는 당연히 다른데 이거는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매일마다 조금씩이라도 문제를 푸는 습관이 형성이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왜 기획했냐?
이걸 왜 기획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냐?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비었지만 재종반이랑도 같이 진행을 했고, 제가 담임을 맡았던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대안학교를 다녀서 중3 것도 잘 못해요. 근데 수능을 봐야 돼요. 1년 뒤에. 그럼 그 친구가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냐? 나왔습니다. 물론 1등급은 힘들죠. 지금 현 체제에서. 근데 그 친구가 문과에서 76점까지 갔어요. 수능에서.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던 이제 의료 계열 쪽, 보건 계열 쪽의 학과를 진학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도 못하던 친구가 과연 9개월, 10개월 만에 어떻게 수능에서 그래도 100분이 80 정도까지 찍었냐, 20등까지 들어갔냐. 그 친구는 300여일 동안에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문제를 최소 40문제에서 60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담임이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매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미 상위권인 친구들, 이미 최상위권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습관이 잡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는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학원의 영역인데, 저희는 학교별 대비가 필요한 학교는 수학이어도 학교별 대비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부흥고랑 안양외고를 비교해드리고 배경고를 비교해드릴게요. 요까지를 비교해드릴게요. 부흥고는 시험이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신성만큼 어려웠습니다. 올해. 근데 왜 그러냐?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줘요. 프린트 한 장을 안 줘요. 부교재도 없어요. 교과서로만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그냥 교과서 수업만 듣고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엄청 어렵게 돼요. 이거는 순수 실력만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대비가 안 돼요. 그럼 비교를 해드릴게요. 안양외고와 배경고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안양외고는 시험지의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시험지의 난이도는 안양외고가 아닌 학생한테 안양외고 시험지를 줘서 풀리면은 어려워합니다. 왜냐? 모의고사 기출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안양외고 친구들은 그 시험에서 아까도 보셨죠? 100점 받고요. 90점대 받고요. 이럽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안양외고 친구들이 그냥 일반적인 뭐 신성고라든가 부흥고라든가 이과 상위권 친구들보다 수학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가? 아니요. 고쟁이에서 그대로 나와서요. 그럼 안양외고는 대표적으로 어떤 학교냐? 시험 대비는 쉽고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입니다. 대비가 쉬워요. 배경은 어떤가요? 배경은요. 시험 대비도 쉽고요.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 조심하고 시간이 좀 빠르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왜냐면 배경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들 보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다 어디 있냐면 학교 프린트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3, 4등급인 친구도 모의고사 킬러 문제 프린트를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학교 시험에 내보내면 맞춰와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되는 게 수학 내신이거든요. 근데 수학 내신은 언제부턴가 그냥 실력별로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되지. 그냥 이 학교 기출문제 풀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하자. 가 보편화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학교들이 있고 조금 더 터칭이 들어가야 되는 학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분화해서 내년부터 더 확대를 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실력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저희가 실력별 수업을 다 진행을 하는데 실력도 중요하지만 막바지의 대비가 제가 봤을 때는 10점에서 20점을 가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80점 받을 실력 가진 친구가 100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100점 받을 실력 가질 친구가 80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학도 막바지 3, 4주 대비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도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되고, 의대 간 친구 플래너도 보시면 빽빽하죠? 네. 의대 간 친구 빽빽하고, 반대로 비교해보면 이제 성결대 간 친구 비교해보시면 네. 네. 그렇죠. 네. 바꿀 수 있는 거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민터 등록하시는 분들은 민터 때도 다 생기부나 이런 거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2학년 어머님들은 이거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1학기. 그래서 이거 자료집에도 다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보시고 2학년 1학기 때 체크리스트, 2학년 2학기 때 체크리스트, 3학년 1학기 때 체크리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모의고사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이제. 근데 3월달 모의고사까지는 일단 두고 보세요. 왜냐면 3월달 거는 고1 범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내신이 1등급인데 모의고사가 4등급이다. 그러면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말짱꽝이에요. 수능 최저 안 맞추고 가려면 서울대밖에 없어요. 네. 연고대도 아마 수능 최저가 생길 거예요. 네. 교과는 특히 더.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로 좀 관찰을 해주시고 그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도 뭐 가르치는 친구도 관심 많이 갖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이게 왜 했어? 왜 안 했어?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오늘 뭐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들으셨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이거 듣고 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그냥 가볍게 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좀 대화의 폭을 높이시면 어떨까?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딱 3분 내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요거는 홈페이지에도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이라 요렇게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상위권 친구들과 상위권 친구들과 중위권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제가 카테고리화해서 나눠 놓은 거고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희망계열 중요합니다. 어딜 갈 건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수 과목 비교해드리면 대수, 미적원, 확통까지는 다 공통이고 이공계열 친구들은 기하랑 미적2까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내신과 수능이 모두 중요한 입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2학년 때부터는 꼭 같이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관리가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최상위권 이공계열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6학년도 내년이죠. 내년 겨울과 상반기 때부터는 수능 대비랑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진로가 마무리가 됩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현재 예비고의 친구들 중에 최상위권 친구들도 여름에 기하를 했고요. 이번에는 뭐 미적2나 확통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특강 통해서 이제 진도를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랑 미적원은 당연히 내신 대비가 잘 들어가야겠죠. 내신 대비 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수능 대비 시작하면서 이제 미적원 집중학습하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갈 때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3학년 1학기 내신이 확통입니다. 확통이고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 2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목들 공부하면서 이제 수능 대비로 이어지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커리큘럼이고요. 이제 이공계열을 희망하는데 내가 수학 실력이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진도가 좀 느리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어쨌든 2학년 때 수학의 핵심은 대수랑 미적원 이 두 과목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확실하게 잡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중위권 친구들은. 그리고 상위권이다 그러면은
대수랑 미적원 공부가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거거든요. 뭐 하다못해 이제 센 정도까지는 보통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방학 들어갈 때 이제 심화 문제랑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다뤄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인문계열 친구들인데 외고 그 다음에 일반고 중에서 문과 계열 진학하는 거 희망하는 학생들은 여기도 제가 써놨죠. 내신만 열심히 하세요. 네, 정말 내신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진도가 급할 게 전혀 없어요. 진도가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대수, 미적원, 확통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편제표 보셔서 아실 텐데 외고나 국제고에서 국제고는 깔렸는데 외고는 미적2가 안 깔리죠. 네, 편제표 보면 안 깔려요. 그건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과 선택지를 완전히 막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천외고나 안양외고나 경기외고나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일단 인문계열 최상위권은 내신 착실하게 열심히 하고 내신 열심히 하면서 이제 수능까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 준비한 프로그램은 큰 틀에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윈터스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집중 윈터스쿨이 있는데 핵심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관리형 독서실 프로그램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관리형 독서실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학 뭐 질의응답이라든가 생활관리 이런 것들 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원하는 과목 국어, 수학, 영어 다 듣고 싶으면 국어, 수학, 영어 종합 윈터스쿨 신청하시면 되고 수학만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학만 집중적으로 윈터스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수업에다가 관리형 독서실 프로그램 플러스 수학 특강까지 이렇게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겨울방학 시간표가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공지사항에 올려놨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올려놨고요. 요거는 윈터스쿨 친구들, 그 다음에 수학집중 윈터스쿨, 그 다음에 단과 수강생 모두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형 독서실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무조건 윈터스쿨 이상은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수학집중 윈터스쿨 이상은. 그래서 저희가 관리형 독서실만 사용하는 건 안 되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좌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레벨은 고1, 고2 친구들은 그래서 1%, 4%, 7%, 10% 총 4개 레벨로 정규반이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1%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가 자이스토리랑 고쟁이 1학기 과정 그 다음에 2학기 과정은 고쟁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반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과정은 자이스토리 2학기 과정은 저희 자체 교재 실력 유형서인데 실력 유형서가 센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학기 과정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듣고 요렇게 교차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실력은 좋은데 선행이 아직 안 돼서 좀 어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고쟁이 풀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듣는 것도 가능하게 저희가 설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7%랑 10%반 같은 경우는 이제 7%반은 센 수준에서 유형 연습 열심히 하면서 1, 2학기 과정 다 나가고 그 다음에 10%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개념서 해서 처음 배우거나 기초가 좀 약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고요. 저희는 정규반이 한 반이 기본적으로 15명 내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겨울방학 때는. 그래서 15명 내외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간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고2, 예비고2, 월금, 이제 저녁, 화목. 그래서 윈터스쿨 듣는 친구들도 다 여기에 포함돼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강입니다. 특강은 보시면은 공통수학 1부터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1,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가 저희가 3반을 개설합니다. 기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가 저희가 3반을 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그 다음에
수학 1, 2 심화 엔제인데 요거는 고2 상위권 친구들,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나 대수 뭐 웬만한 내신 문제 기출까지 다 풀어봤는데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다 하는 친구들은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강이 돼 있고,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12일 날 개강을 해서 6주간 진행을 합니다. 6주간 진행해서 2월 24일까지 종강을 하는 거고요. 정규반은 1월 5일에 개강해서 3월 2일까지 해서 수업이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진도가 그 기간 안에 다 끝날 거고요. 3월 3일부터 본격적인 내신 체제로 돌입해서 이제 신학기 과정 진행되고, 그 다음에 학교별 내신반이나 이런 거 편성이 되는 게 있으면 학교별 내신반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윈터에 대해서 학습 공간은 나가실 때 보시면 됩니다. 편하시게. 종강을 했기 때문에 독서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재수생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밖에서만 보셨는데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핸드폰 관리나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하고, 요거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주일 샘플 시간표고요. 요거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를 다 듣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어가 수요일, 금요일 수업 편성되고, 그 다음에 영어가 이렇게 편성되고, 특강은 이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특강 듣는 친구들은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거고, 그리고 정규 수업까지 진행이 되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 다니면서 보통 국어, 영어, 수학 학원 다니잖아요. 단과학원, 내신학원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다만 학교 가는 시간이 오롯이 자습 시간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관리를 다 해서 아침 9시 40분까지가 의무 등원이고요. 밤 10시까지가 의무 자습인데, 만약에 내가 수학만 듣고 다른 학원은 밖에서 외부로 다닌다 라고 하면은 국어, 영어 외출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원하시는 대로 와서 공부하면 됩니다. 본인 좌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형 독서실 프로그램이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관리하시는 분들 당연히 상주에서 돌아다니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밤 10시까지 수학 선생님들 다 남아서 질의응답하고, 조교쌤들까지 다 남아서 질의응답하고 얼마든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갈 수 있게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리고, 이럴 수 있어요. 아침에 저는 더 일찍 오고 싶은데요. 칭찬할 일이죠. 9시 40분까지가 의무인데, 그러면 저희가 라이브러리는 몇 시에 여냐? 아침 7시에 엽니다. 아침 7시에 열기 때문에 원하는 친구들은 와서 본인 자리에서 본인 루틴대로 공부하면 되는 프로그램이 저희 윈터스쿨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학 집중 윈터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똑같은 틀인데 이제 수업의 차이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홈페이지나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시간 되실 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어랑 영어 관련해서 프로그램들 궁금하신 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뒤에 대신하루 국어랑 로키 영어학원에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오늘 당일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전 등록은 지난번까지가 이제 10월 말까지가 끝이었는데, 오늘 이제 해보시고 이제 사전 등록하시면 이제 윈터스쿨 금액의 10% 할인 요거 제공해 드리니까 예약금만 내시면 됩니다. 예약금 내시고 원서 작성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 설명회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앞에서 제가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때 예비고이 잘 적응하고 열심히 잘할 수 있게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책임자로서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신하루 국어학원에서 프로그램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